또 한 가지 또 많이 또 쓰는 게 소셜 네트워크 분석이에요.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거죠. 카톡 이런 것들을 소셜 네트워크라고 부르잖아요. 그죠?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. 줄여서 SNS라고 부르죠. 그러면 그런 SNS 개념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방법을 소셜 네트워크 분석이라고 합니다. 말 그대로 소셜 네트워크라는 의미가 뭐예요? 여러분들이 사회 관계망이죠. 카톡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나랑 친구죠. 그죠? 물론 싫어하는 사람들도 가끔 연결되어 있지만, 그죠? 대부분은, 카톡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나랑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. 그럼 나랑 연결되어 있는 B라는 사람도 또 연결되어 있겠죠? 그러면 나는 모르지만 A를 통해서 B도 알 수가 있죠. 그렇게 해서 네트워크망을 형성해 주는 게 이제 페이스북이죠. 페이스북이 친구 추천하는 것들이 막 나오죠. 그러면은 나랑 친구 연관을 맺는 사람들이 이렇게 연락이 오거나 추천해 주죠. 그러면은 이 사람 이 사람을 이 사람도 안 해? 뭐 이렇게 하면서 나랑 친구 맺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. 그게 소셜 네트워크망을 형성하는 거죠. 자, 그렇게 해서 소셜 네트워크를 하는 분석 방법인데 마찬가지로 이런 툴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툴을 가지고 우리가 초반에도 한번 보여줬을 거예요. 옛날에 초기에 2주차인가 1주차 때 우리가 빅데이터 설명하면서 우리 이런 툴들을 제공해 주는 거에서 제가 집어넣어보고 한번 해봤죠. 그런 것처럼 이 사람하고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망들을 이렇게 구축해 주는 겁니다. 그래서 그 구성원의 어떤 관계도를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. 그래서 구성원을 우리가 노드라고 하고요. 동그라미들. 그 다음에 이 관계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이 선이라고 하고 해서 그 관계를 이렇게 연결해주는데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.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나온 옛날에 이제 네트워크 지도예요. 그래서 이게 그 여권, 야권 해가지고 왼쪽이 이제 여권, 옛날 겁니다. 이게 옛날 데이터인데 트위터에서 분석해 놓은 거예요.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. 그래서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쪽에 누가 돼 있나? 여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없네요. 여기에는 현재로는 여기에서는 뭐 정동영, 심상정, 뭐 노회찬 이 사람들이 여기 있었네요. 옛날에. 그래서 요거하고의 서로의 연관 관계도 이렇게 쭉 보겠죠. 뭐 서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연결 안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고 가지고 우리가 파악을 하게 되죠. 그럼 얘를 가지고 어떻게 연결해서 쓰느냐? NC소프트웨어에서는 뭘 썼냐면은 이 프라우드해서 사기, 어떤 패턴을 보이는 사람이 사기 형식이 이제 많이 나냐? 그러니까 아이템 파는 사람들 있죠, 그죠? 아이템을 팔거나 아니면 사기치는 사람들, 이런 사람들을 이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패턴을 파악을 했대요.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패턴이 바뀌거나 뭐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추적하는 거죠, 그죠? 이런 것도 쓰고요. 또는 의료보건 빅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질병들끼리의 연관관계도를 이렇게 쭉 분석을 해서 어떤 질병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는 거죠. 자, 그러면 여기서 주로 이런 걸 보면 핵심이 뭐냐면 연결되어 있는 게 보는 게 아니고요. 중심에 누가 있는 거랑 얘랑 연결 포인트가 어떤 거냐인지를 보는 거예요. 보통 여기 묶여져 있는 것들은 같은 그룹이라고 보면 되죠. 같은 그룹들끼리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 얘랑을 매개해 주는 게 뭔지를 파악해내면, 만약에 질병이다 그러면 얘를 끊어버리면 서로 질병 간에 단절이 돼버리죠. 그죠? 이런 때 사용할 수도 있고, 또는 어떨 때는 더 강화시켜줘서 연결해줘야 될 때가 있고, 요 뒤에 게 그 내용입니다. 현대중공업에서 이제 공정 프로세스라고 해서 업무가 나사를 조이면 그 다음에 망치질하면 그 다음에 뭐 땜질하고 뭐 이런 게 공정이에요. 그럼 그 공정의 순서 중에를 쭉 분석을 해봤더니 문제가 여기가 버틀렉이 걸리는 거예요. 버틀렉이 뭔지 알죠? 4차선에서 1차선으로 줄이면 차가 막히잖아요. 얘를 버틀렉이라고 하죠. 병뚜껑. 뭐냐면 이런 게 중요한 관리 요소가 되는 거죠. 말하자면. 그러면 이런 데들을 파악을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죠. 또는 어떨 때 쓰기도 하냐면은 인사관리에서 사람들 인맥관계도를 찍습니다. 그리고 뭐 이런 말은 좀 그런데 노조랑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을 한직으로 보내요. 그러면 어떻게 돼요? 노조가 무너지겠죠? 뭐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한다고
전설이 전해지기도 합니다. 그런 말이라는, 그런 게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다양한 목적으로 관계도를 그릴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도가 아니고 어떤 공정 간의 관계도라든가 어떤 일 프로세스하고 프로세스의 관계도라는 것들을 쭉 해가지고 다양하게 우리가 원하는 그런 패턴들을 발견해낼 수가 있겠죠. 이런 것들이 이제 소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겁니다. 자, 우리가 봤던 다양한 분석 방법들이 있죠. 오늘 크게 총 4개 정도 배웠죠. 그죠? 그래서 연관규칙. 그죠? 상품들이 있으면 같이 많이 연결되어 있는 상품들을 골라내는 연관규칙.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있으면 그룹으로 어떤 그룹들끼리 해서 그룹핑을 하는 데 쓰는 군집분석. 500명이다 그러면은 3개 군집으로 묶어주는 거. 이렇게 쓸 때가 군집분석. 그 다음에 어떤 문서가 올라오면 이 문서를 단어별로 쪼개서 그걸 분석해주는 텍스트 마이닝.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이 있으면, 관계들이, 네트워크가 있으면 이 네트워크들 간의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네트워크로 표현을 해서 그 네트워크 간에 잘된 점, 못된 점들을 우리가 파악해내는 소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. 이제 이런 기법들이 우리가 다양한 문제에 응용해서 해결해 줄 수가 있겠죠. 그죠? 이런 방법론들을 배우는 게 바로 빅데이터입니다. 빅데이터 분석이에요. 그러면 여기서 배운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올 때 이런 분석 방법들을 써서 해결해 낼 수가 있겠죠. 기업에서라든가 아니면 어떤 기관에서 또는 정부랑 이런 데서 다양한 문제들을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낼 수가 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오늘 배우는 내용이 비지도 학습입니다. 여기서는 어떤 결과를 우리가 몰라요. 결과를 모르고 우리가 분석한 건데 다음 주에 하는 우리가 지도 학습에서는 정답이 이미 알고 있어요. 그래서 그 정답을 찾아내는 패턴을 찾아내는 겁니다. 이미 정답은 알고 있고 정답을 얼마나 잘 맞추는 어떤 그런 모델을 찾아내서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,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 많이 나오는 딥러닝이 어떤 개념이냐,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수고하셨습니다.